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어두운 공간에 눈부신 빛을 뿌렸다. 높은 무대 위에 선 DJ가 귀를 때리는 빠르고 강렬한 비트 음악을 만들어냈다. 흥분과 알코올에 취해 춤을 추는 사람들은 경쟁하듯 소리를 질렀다. 중앙의 넓은 홀이 콩나물 시루처럼 북적였다. 이수는 댄스홀이 내려다 보이는 4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차가운 탄산수병을 쥐고 있었다. 저 틈에 서면 어떻게 될까? 낯선 접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다. 병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그 감각이 누군가의 은밀한 손길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1시간째 그저 앉아만 있는데도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등에 통증이 일었다. 아직 밤 10시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러 평일 한가운데를 골랐건만 시간이 흐를수록 클럽은 더 혼잡해졌다. 되돌아갈 통로를 눈으로 훅은 이수는 내심 당황했다. 계단까지 복작복작한 인파에 입안이 바싹 말랐다. 어디든 접촉하지 않고서는 이 활락의 도가니를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괜히 왔다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동이 터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못 박혀 있어야 할지도 몰랐다. 일단 자리를 떠나 몇 걸음 옮기던 이수는 몸을 최대한 웅크린 보람도 없이 마주오는 누군가와 툭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숨이 틀어막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겨우 사과했으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상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도 없이 지나갔다. 이수는 가방 손잡이를 아프도록 꽉 움켜쥐었다. 비상구 같은 건 없을까? 초록색 등을 찾아 두리번거려도 혼란스럽게 날아다니는 번쩍이는 조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수의 시선이 점점 더 다급해졌다. 속이 울렁거리고 목덜미에 진땀이 맺혔다. 이수는 타인과의 접촉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다. 17살, 집 앞에서 납치당한 뒤부터였다. 진득한 습기와 열기가 기승인 여름이었다. 퀴퀴한 악취가 나는 곳에서 눈을 가린 채 보름 넘게 갇혀 있었다. 몸값을 주고 풀려났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다. 1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트라우마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뻘건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다시 누군가와 어깨가 닿았다. 흠칫 놀란 이수의 눈동자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숨이 쉬이 뱉어지지 않았다. 가슴을 움켜쥔 이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적은 곳으로 내몰리듯 걸었다.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헤매다가 차가운 검은 대리석 벽을 짚고 겨우 숨을 돌렸다.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힘껏 깨문 이수는 핸드백 안에서 오렌지색 작은 통을 꺼냈다. 불안감을 조절하는 약이었다. 효과가 확실한 대신 중독성이 강해 오늘처럼 위급할 때만 사용했다. 뚜껑을 열고 손톱만 한 정제 하나를 입에 넣었다. 효과가 빠르게 퍼지도록 일부러 어금니에 지식였다. 혓바닥에 쓴맛이 스며들었다. 약을 삼키고 벽에 기대선 채 깊은 심호흡을 했다. 미친 듯 뛰는 심장이 겨우 가라앉았을 때 이수는 움츠러든 몸을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낮은 조도의 조명이 부드럽게 드리워진 긴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클럽 안의 다른 구역 같았다. 쿵쿵대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나 비상구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몰랐다. 뜨끈한 눈꺼풀을 몇 번 깜빡인 이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복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화려하고 육중한 문이 있었다. 아마도 VIP를 위한 프라이빗 룸인 듯했다. 처음 마주친 양갈래길에서 꽤 오래 고심한 뒤 오른쪽을 선택했다. 다시 검은 복도가 이어졌다. 왔던 길보다 좁고 화려한 장식이 없는 걸 보니 직원 전용 통로 같았다. 막 왼쪽 코너로 돌았을 때였다. 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걸음을 멈췄다. 소리의 진원지는 10걸음쯤 떨어진 곳의 남문 안쪽이었다. 살려 누군가 위험에 빠진 모양이었다. 이수의 걸음이 빨라졌다. 억눌린 신음을 맞닥뜨린 이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건장한 남자의 어깨너비만큼 벌어진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단정적으로 말해 범죄 현장이었다. 가죽과 황금색 장식과 묵직한 원목 가구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방 중앙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흰 셔츠 곳곳이 말라붙기 시작한 피로 얼룩졌다. 그 주위로 시커먼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 같은 남자들이 표정없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이수의 시선을 끌었다. 커다란 원목 책상 앞에 기대선 그는 손끝에서 톡톡 치던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동그란 불꽃이 남자의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얼굴선을 하듯이 일렁였다. 볼이 홀쭉해질 만큼 깊게 담배를 빨아들인 남자가 숨을 내쉬자 연기가 희미한 빛 속으로 떠내려갔다. 그가 무심하게 턱끝을 까닥이자 도열에 있던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 피투성이 남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머리통을 거칠게 당기자 남자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다. 저기요. 날것의 폭력에 충격을 받은 이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러나 제 귀에도 잘 들리지 않는 소리는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했다. 심장이 또다시 발을 구르는 것처럼 뛰었지만 이수는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도 없었다. 느른한 눈으로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내려다보던 그의 시선이 극을 찾은 나침반 바늘처럼 단박에 이수에게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차갑지만 무료하게 보이던 남자의 검은 눈빛에 이체가 돌았다. 마치 새로운 흥미거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보란듯이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려 미소를 만들어낸 그가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불꽃이 빨갛게 타들어갈 때 섬뜩한 타격음이 들렸다. 피투성이 남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저러다 죽어? 공포를 느낀 이수의 동공이 한껏 벌어졌다. 여유롭게 담배만 피워댈 뿐 남자는 손가락 하나도 까닥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연기처럼 방을 가득 메우는 폭력은 오직 남자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담배를 문 채 긴 연기를 내뱉은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자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선 남자가 고개를 돌려 이수를 바라보았다. 검은 양복 일색인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베이지색 슈트 차림의 남자가 뚜벅뚜벅 다가왔다. 그 남자 역시 폭행의 목격자가 있는데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문 가운데 서서 시선을 차단한 남자의 금색 안경테가 반짝였다. 길을 잃으셨네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도와줄 직원이 있을 겁니다. 타정하게 타이르는 듯한 음성이 이수가 해야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리고 방금 본 건 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처참한 장면을 봉합하듯 꽉 맞물린 문 앞에서 이수는 머뭇거렸다. 경찰을 떠올렸지만 망설여졌다. 남자의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으니까? 고객님? 등 뒤에서 툭 튀어나온 부름에 놀란 이수는 휙 돌아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좋은 남자가 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클럽이 있는 호텔 로고가 새겨진 금색 명찰을 달고 무전용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출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중한 태도로 앞서는 직원의 뒤를 따르며 이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 방 안에 사람이 맞고 있어요.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빨리 구급차를. 직원이 이수의 말을 잘랐다. 거기에 방 같은 건 없습니다. 이수의 입술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금 전 안경을 쓴 남자와 같은 의미였다. 이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였다. 얼마쯤 직원을 따라 걷자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이수와 함께 올라탄 직원이 물었다.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벽 쪽에 붙어선 이수가 대답하자 고개를 끄덕인 직원이 버튼을 눌렀다. 금방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직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는 듯 다른 보안 직원 2명이 다가왔다. 택시 잡아드리겠습니다. 강제로 연행되는 것처럼 이수는 황금색 대리석이 깔린 로비를 가로질렀다. 호텔 밖으로 나가자 초여름 밤의 습한 공기가 폐부 가득 밀려들었다. 가방을 움켜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택시가 바로 앞에 서자 호텔 직원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타기를 기다렸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을 옮기던 이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서울 중심가에 우뚝 선 거대하고 화려한 호텔 안에서 오늘 사람이 죽어 나갈지도 몰랐다. 그걸 안다고 뭘 어쩔 수 있을까? 단순히 사고로 다친 남자였다면 도울 수 있었겠지만. 고객님 택시가 기다립니다. 직원의 재촉에 이수는 택시 안으로 몸을 실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창 밖을 응시하다가 이내 정면을 향했다. 솔직해지자면 어쭙자는 정의감 따위는 없었다. 내 코가 석 자인 마당에 무슨